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이번에 소프트 탑으로 다시 돌아온 신형 G4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는 2.0 엔진 터보를 가진 30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모습에서 몇몇 분들은 스팅어의 향기가 느껴진다고도 하시네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하고요. 옆으로 와 있는데요, 이 차의 길이는 대략 4m 30cm가 조금 넘고요, 휠 베이스의 거리는 2m 50cm가 좀 안됩니다. 차의 디멘션으로만 봤을 때도 각 바퀴가 차체 끝에 안정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중심이 잘 잡혀 있는 느낌이 딱 봐도 들어요. 이 차는 BMW 요즘 모듈화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5대5의 무게 배분이 잘 돼 있다고 BMW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휠베이스의 거리가 2.5m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다이나믹한 움직임이라든가 날카로운 움직임, 이런 것이 요구될 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라고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앞바퀴를 보고 계시고 255의 35ZR 19인치입니다. 특별히 ZR 스펙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잘 견디는 타이어라고 볼 수 있죠. 뒷바퀴는 27535의 ZR 19인치입니다. 앞바퀴도 편평비가 35고 뒤에도 35죠. 그렇다는 얘기는 275의 35%가 이 하나의 높이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앞바퀴 뒷바퀴가 타이어 폭은 다른데 편평비는 똑같죠. 그러다 보면 뒷바퀴 타이어의 지름 사이즈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차는 후륜 구동 특성에 맞춰서 후륜의 접지력을 더 주려고 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서 오버스티어 나는 현상을 줄여줌으로써 좀 더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을 하기 위한 세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앞모습을 보고 계신데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타 BMW 문양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시죠? 모양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도 이 안쪽에 보면 자동 온오프 셔터가 달려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BMW가 다 동일하듯이 엔진룸의 온도나 이 차의 프로그램에 지정된 거에 따라서 이 셔터가 열리고 닫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는 LED 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하고 일반 깜빡이하고 같은 부위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번에 나온 G4는 헤드라이트 구성이 아래 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다른 BMW는 소위 말하는 엔젤라이의 스타일도 양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G4는 다른 BMW하고는 다른 특징을 갖게 라이트를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라이트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느 회사 차인지 잘 눈에 들어오진 않는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정면에서 봐야 BMW 로고도 보이고, 이 차가 BMW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BMW 로고를 좀 막아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마크를 가리니까 차가 어느 회사 차다라는 느낌이 딱 오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딱 봤을 때 이거 처음 보는 차다, 오히려 이탈리안 차 아닌가, 독일 차 느낌도 그렇게 크게 들진 않고, 그렇다고 한국 차 느낌도 그렇게 들지 않고요. 좀 어떤 변방의 차인가, 새로 나온 컨셉카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듭니다. 마크를 보는 순간 이게 BMW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범퍼에 생긴 부분은 좀 어그레시브하게 생겼어요. 큰 특징적인 기능은 없다, 안에 쿨링을 위해서 공기를 많이 넣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의 구성 자체는 이 부분과 반대쪽 이 부분, 밑에 쿨링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공기 흡입구고,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다 사이드를 보시면 이쪽도 전부 다 막혀 있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상황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 하고요. 차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 덕트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더 쪽 보시면은 저 앞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짜는 아니고요, 진짜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바퀴 옆에 생기는 커튼이라든가 하우스 안에서 빠져나와야 할 공기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약간 돌출된 부위가 있는데 살짝 날 수 있는 휘파람 소리, 보통은 이쪽 공간에서 많이 나죠. 이쪽 공간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이 부분을 만들었을 수 있고요, 스타일맨일 수도 있고 설계한 사람만이 이 이유를 알고 있겠죠. 뒷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좀 더 BMW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새로 출시한 3 시리즈나 8 시리즈 이런 것들의 스타일링 면에서 약간은 라이트 쪽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차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G4라는 글씨체인데 기존의 G4 글씨체보다는 자극적으로 만들어져 나왔죠. 어떻게 보면 멋있고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태까지 G4라는 차가 나올 때마다 저 글씨체가 어떻게 나올지 아주 작은 이슈거리긴 했어요. BMW에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글씨체가 달려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차는 후륜구동차이기 때문에 기존의 X 드라이브 대신 S 드라이브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정말 쓰고 싶었나 봐요. 그 드라이브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트를 보시면 백업등이 들어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범퍼 가운데 밑부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저 모양은 스타일적으로만 살짝 만들어져 있고요. 범퍼 뒤에 공기 순환을 위한 장치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거는 멋으로 달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G4 초창기는 G3였죠. 뒷모습이 사실 앞모습에 비해서는 좀 빈약하게도 이렇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그 차만의 컨셉이었고 아이덴티티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컨셉을 던져놓고 뒤에서 이렇게 봐도 뒤가 상당히 단단하고 기존의 G4보다는 차가 커 보인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능이 더 좋아졌냐면 트렁크 공간이 기존 G4 대비해서 50%가 더 넓어졌대요. 근데 눈으로 보는 트렁크 공간은 50%보다 더 넓어진 것처럼도 보여요. 기존의 G4의 또 단점이었던 부분이 루프가 하드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루프가 하드탑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라 또 루프 하드탑을 오픈을 했을 때 그 루프들이 이 트렁크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루프를 완전히 열었을 때는 이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 루프 자체가 바로 열려서 이 자리에 오고 또 닫혔을 때도 이 상황에서 그냥 닫히고 이거는 기존의 박스터란 차하고 아주 똑같죠. 그런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은 상시적으로 언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트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고 트렁크의 가운데 이 부분을 또 열 수가 있습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1m가 좀 넘는 긴 짐 같은 경우도 실을 수 있게 시설을 해놨네요. 루프 쪽으로 다시 왔는데 이 루프는 한 대략 시속 50km 전까지는 주행 중에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50km가 살짝 넘어도 가능하더라고요. 대략 한 60km가 못 미쳤을 때까지 충분히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소프트 탑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레스트 뒤에 돌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차가 전복이 됐을 때 최소한의 사람 머리를 보호할 수 있게 지탱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간에 있는 윈드 디플렉터 이 장치는 루프를 오픈을 하고 차가 달릴 때 이 부분이 없을 때는 이 옆에서 바람이 들이쳐서 이렇게 들어와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 장치 하나만 있어도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만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를 좀 덜 날리게 하고 싶다거나 바람에 의한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항상 장착을 하고 오픈을 한 다음에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상관없이 뭐 머리 날려도 되고 한번 바람도 맞고 싶고 이럴 때는 요거를 띄셔야 그런 기분을 만끽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엔진 설명을 드리려고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 차는 4기통 2.0 터보예요. 30i여서 캐나다 기준 마력수는 255마력입니다. 지금 3시리즈에 나온 330i 엔진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참고적으로 토요타 스프라란 차하고 이번에 코드 쉐어를 했잖아요. 서로 메이커만 다른 상황으로 똑같은 차가 이제 발매를 했는데 이 엔진 부분은 BMW에서 전부 만들었다고 하고요. 셰시 부분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플랫폼은 BMW 플랫폼을 사용을 했어요. 굳이 여러분께서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CLAR이라는 그 모듈화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BMW의 프론트 엔진의 리어 휠 드라이브 아니면 올 휠 드라이브에 들어가는 모든 플랫폼은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랫폼하고 셰시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 중에 이 G4는 토요타와 BMW가 같이 개발한 셰시를 썼고 거기에 엔진은 BMW께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 엔진이다 보니까 공간이 좀 더 나와서 밑에 하체 부분까지 다 보이네요. 파워 스티어링 모터라든가 중간에 스티어링 샤프트도 보이고요. BMW에서 사실 이렇게 공간적으로 볼 수 있는 차가 이곳에는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큰 엔진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반가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차는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강된 셰시 부분 말고라도 루프에서 견디지 못하는 힘들을 하체에서 오히려 더 받아서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예상은 들어요. 이 차는 고급 휘발유를 넣으셔야 하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노란색 들어간 부분은 분명 모델에만 있는 것입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달 수가 있는데 카시트에 달려있는 줄을 이 헤드레스트 홀을 통해서 끈을 보내고 마지막 훅업을 이쪽에다가 걸게 되면 가장 안전하게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위해서 BMW에서는 이 부분을 만들어 줬고요. 물론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이쪽에만 어떻게 사용하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뜻은 뭐냐면 우회흔들릴 때는 이 뚜껑을 이쪽에다 갖다가 꼽겠죠.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운전석 뒤에도 저게 있으면 4점식 안전벨트든 레이싱용 안전벨트를 적용하고 싶은데 그 시트 벨트가 시트를 지나가는 홀이 따로 없어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홀 저기로는 그 정도 안전벨트가 지나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원래 시트를 벗겨내고 버킷 시트를 장착하신다면 저 고리는 그런 레이싱용 안전벨트를 장착할 수 있는 대용 버클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헤드레스트 있는 부분은 알칸테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 알칸테라로 바뀌었는데 그 가죽 시트의 밋밋함이 없어지고 어떤 포인트가 딱 주어짐으로써 좀 더 고급감도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실내 대시보드 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크게 스포티하거나 뭐 화려하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대시보드의 라인이라든가 각종 노브나 스위치들 주변에 어떤 테두리 같은 것들은 기존의 3 시리즈와 아니면 다른 BMW와는 좀 더 차별화가 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핸들이 적용된 이 부분은 누가 멀리서 봐도 BMW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요즘 BMW의 스포티한 기본형 모델에는 이렇게 파란색 스티칭이 들어가는 면이 있네요. 이 차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됐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칭은 M2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G4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흔하게 파는 차는 아니고 이 차의 매니아들 층에서 주로 구입을 하는 차라고 보면 되는데 쉐입이라든가 느낌이 아니면 적어도 핸들 모양이라도 좀 더 G4만의 것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쉐어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거기에 남은 비용으로 재투자를 통해서 또 좋은 차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실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내에 타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른 BMW하고 똑같죠. 센터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3 시리즈를 촬영했을 때 찍었던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가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크게 다른 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는 없고요. 백업 카메라만 있고 그 대신 백업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백업 어시스턴트를 시연하기 위해서 이 좁은 차 사이를 지나서 저기다가 약간 삐딱하게 해서 정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삐딱하게 정지를 한 다음에 제가 후진 기어를 놓고요. 백업 어시스턴트를 누른 상태로 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후진을 할 수 있습니다. X5에 적용된 백업 어시스턴트처럼 악셀과 핸들링을 모두 해주진 않고 핸들링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모니터를 보시면서 후진을 남은 거리를 50m 할 수 있다고 화면에 뜨고요. 제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좁은 공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핸들은 제가 잡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아주 여유롭게 빠져나오고 있고 90도 턴 하는 공간이거든요. 또 이렇게 차가 후진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차와 차 벽 사이도 지나왔던 50m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핸들 자동 후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도 10m 이상 남았고요. 악셀링만 조절을 잘 하시면 어두운 데나 아주 좁은 공간에서 뒤로 후진할 때도 큰 문제 없이 움직일 것 같아요. 단지 또 자동으로 스톱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항상 카메라나 뒤쪽을 주시를 잘 하고 계셔서 사람이나 물체가 나올 때는 직접 이렇게 서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 풀 오토매틱 백업 어시스턴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4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 각도는 또 다른 차하고 조금 다르네요. 오히려 운전석 쪽으로 더 바라보고 있어서 3 시리즈보다도 모니터를 가까이 가기에는 훨씬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보고 계시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새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입장으로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지도를 받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체도 캐나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한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옵션이 없어서 그런지 기초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핸들까지 킵을 할 수 있는 반자율 주행 장치는 없네요. 북미의 M40i라는 차가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3.0 터보 엔진이 적용된 부분인데 이 차가 딜리버리 온 다음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 후에 또 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차가 또 도착하면 나름대로 어떤 옵션의 변화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약속을 드릴 거고, 이 메인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거는 3 시리즈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 대신 이 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의 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M40i 같은 경우는 그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G4 30i는 그 부분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여기에 있고요. 파워 아울렛하고 USB 연결 장치도 여기 있고요. 여기 빈 부분은 360도 카메라에 관련된 카메라 마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스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 모드가 가장 스포티한 모드예요. 이 위상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또 이 차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 홀드는 있습니다. 지금은 리모트 컨트롤을 통해서 이 루프가 개폐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림을 길게 누르고요. 아무래도 루프가 이 뒤에 바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G4보다는 확실히 루프의 개방 시간이 짧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번엔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이 닫혀진 시간이 좀 길어서 그렇지 루프가 딱 닫히는 시간까지는 빨라졌네요. 트렁크를 열어서 루프를 빼서 닫아야 되는 시간조차 이제는 필요 없는 시간이 돼버렸으니까요. 확실히 사용하기 더 편리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트에 앉아 있는데 시트에 앉은 느낌이 3 시리즈보다 약간 낮은 느낌. 예전에 G4는 그래도 몸을 많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뜨려서 약간 포근하면서도 스포츠카를 내가 정말 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G4는 물론 BMW 다른 세단보다는 낮게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 전에 G4처럼 몸이 완전 푹 꺼지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시트는 옵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도 웬만한 조절 장치가 다 들어온 편이거든요. 허리도 잘 받쳐주고, 이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익스텐션 부분을 열었을 때 확실히 더 안정감을 느껴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 다리가 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이 패들 시프트가 요즘 나오고 있는 BMW의 스타일하고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다른 BMW는 약간의 미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이 패들 시프트 뒷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 부분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눈으로 대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이 덧대져 있는 건 똑같은데 손가락으로 대고 이렇게 사용해 볼 때는 훨씬 덜 미끄러워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라운드가 져져 있어요. 기존 거랑은 조금 더 다른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민감해서 자세하게 느껴보려고 지금 만지고 있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더 다른 포지션의 느낌이 납니다. 그렇다고 이 패들 시프트가 핸들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애매하죠. 저같이 손가락이 이렇게 짧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 이런 섹스 소리 들리시죠? 요거는 또 요즘 BMW가 갖고 있는 가죽 시트의 어떤 느낌인데, 이 느낌이 또 바둑알 비비는 느낌이 난다고 하셔서 저는 사실 이 느낌이 좋은데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온 330에도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항상 강조하는 단축키 부분 여기 있고요. 선바이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수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시면 컵홀더가 없잖아요. 컵홀더가 어딨냐 보면 이 암레스트 수납 공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은 많이 좁은 대신 컵을 2개 꼽을 수 있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2명 다 사람이 탔을 때 컵홀더를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뚜껑이 열려있는 부분 때문에 이 패신저 사이드에 탄 사람은 아무래도 팔 놓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고, 단지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닫더라도 컵홀더를 이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운전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옆에 탄 사람은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USB Type-C 연결 장치 있고요. 지금은 이 프로텍트 필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 속도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물론 운전 중에는 만지면 좋지 않겠지만 정차하고 있거나 주차했을 때 만지는 기분들은 확실히 반응이 빨라져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핸드폰을 터치하는 이런 느낌도 나요. 이번에 새로 바뀐 BMW G4를 보여드렸고 어떠세요? 좀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다음에 또 갖긴 할 텐데, 딜리버리가 또 오자마자 여러분께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또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좀 부족한 영상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차의 색다른 면 아니면 좀 더 강조될 수 있는 면, 이 부분들을 다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X드라이브에 40i가 와서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제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